오직 SF 나빠쇼. 아무나 그런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진정제가 안 먹었다며요. 처럼 쟤는 진짜 왔나 보다. 왜 왔대요? 기생한 외계인이 아닌 기생한 팍소 니히트 아에 우트 아이 연기 할 말이 잘하시네요. 없네요. 이제 옴브레 미란도 알 수도 에스테 진짜 도구도 없고 황당했어요. 그 학교 선생님 같기도 하고. 이게 사람을 굉장히 헷갈리게 하는데 관우 장군이 들어왔다 뭐 네네네. 많습니다. 와이파이 통신, 데이터 통신 되는 곳 어디서든지 한국어를 리스닝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시청해 주시고 있는 저희 나사 빠진 SF쇼 나빠쇼 시즌2 역시나 너무나 거대한 에피소드 1에 이어서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지 궁금해하는 KPX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그 줄거리 뒷부분을 얘기하기에는 이 영화를 아직 못 보신 분들을 배려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뒷부분을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그 얼마 안 된 영화이기 때문에 사실은 15년이라는 세월 볼만한 네네. 그러니까 화질적으로 볼만한. 근데 뭐 다른 에피소드 찍는 거 보니까 뭐 스포하면 난리 나는 것처럼 해서 난리 날 것처럼 하지 않았어요? 제가 대놓고 그러면 슬쩍 네. 스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영화의 핵심은 접신형 FS라는 거죠. 빙의 되는 외계인이 사람 몸에 빙의 되는 이런 형태의 아 빙의였어요? 그러니까 네네. 저는 별그대 얘기했던 거는 그 사람이 왔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주장을 하는데 이 사람도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네. 근데 몸은 지구인의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물어봅니다. 너 외계에서 왔다며 왜 몸은 지구인의 몸이니?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비눗방울이 왜 둥글죠? 이럽니다. 그러니까 비눗방울이 왜 둥그냐고? 하고 보통 심리할 그 상담할 때 되물어 보잖아요. 네. 그랬더니 배울 만큼 배운 양반이 뻑하면 되물어? 이럽니다. 그러니까 저 아무 말 못하는 거죠. 보세요. 비눗방울이 둥근 이유는요.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구랑 KPX는요. 환경이 달라요. KPX는요. KPX 사람처럼 있는 거고요. 지구에 올 때는 제가 지구인의 몸을 빌리는 게 훨씬 더 낫다고요. 예? 연기 할 말이 잘하시네요. 없네요. 할 말이 없네요. 빨려 들었어. 지금 아니, 저는- 재연 드라마 보는 줄 알았네. 참나. 그 장면에서 이 사람이 그래서 그냥 지구에 있는 누구 모습으로 자기가 바꾼 줄 알았어요. 네네네. 그런 줄 알았죠. 마치 네. 엑스맨의 미스틱처럼. 네. 그런 줄 알았는데 뒤를 캐봤더니 이 사람이 예전에 누군가의 어떤 인물로 지구에 살았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자기가 외계인이라면서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주장은 외계인의 영혼, 외계인의 정신 이것만 건너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거죠. 숙주지 숙주. 네. 숙주예요. 네네. 기생한 외계인이 아닌 기생한.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됐다. 네. 이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원래는 로버트 포터라고 하는 인물이 네.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의 그 몸속으로 프로시라고 하는 외계인의 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최면요법을 할 때 질문을 할 때 이 로버트 포터한테 질문을 하고 싶으니까 좀 나오라 그래. 그랬더니 싫대요. 막 이러면서 이 조현병 증세, 그러니까 뭐 정신분열 증세가 약간 그래서 로봇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아가 두 개처럼 보이니까 조현병.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신병 환자가 보일 만한 뭐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뭐 완전 정신 나간 다음에는 이제 완전히 그냥 휠체어에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도 못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거 운동성 실어증이라고 하거든요. 말도 못 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해리성 정신장애에다가 그다음에 망각장애에다가 조현병에다가 운동성 실어증에다가 이게 정신병자가 분명한데 이 사람이 또 어느 때 보면 자외선을 보지를 않나 무슨 뭐 세계적인 천문학자들만 아는 사실을 막 설명하지를 않나 이때 보면 외계인이라는. 그래서 이 영화의 핵심은 과연 외계인이냐 정신병자냐. 아니 걔가 프로시 안에 들어가 있을 때도 걔가 나가 있었던 장면이 최면했을 때. 나가 있었던 장면은 없습니다. 그쵸. 네. 프로시 한 번 들어왔을 때는 항상 얘가 네. 프로시였다가 네. 얘가 나간 다음에 이제 나간 다음에는 몸만 로봇으로, 남는 거죠. 네, 로봇으로 들어온 거죠. 어쩌나 여러 가지 병들 보니 메디컬 영화. 네, 그렇죠. 네, 메디컬 그렇죠. SF가 아니라 네. 메디컬이네 이거. 되게 병원에서다 매력적인- 이루어지니까. 네, 각종 병이 네. 다 나오네요. 그러니까 접신형 심리 스릴러 스릴러는 아니잖아. 메디컬. 스릴러. 심리 서스펜스 SF입니다. 이게 서스펜스가- 뭐라고 정의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독특한 SF 장르 내에서도 독특한 위치에 있는 작품입니다. 그 자아가 여러 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두 개입니다. 두 개죠. 하나는 네. 로버트 포터라고 하는 원래 지구인, 예. 하나는 외계인이라고 주장하는 그게 프로.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은 없죠. 이렇게 막 얘가 나왔다 저가 나왔다. 처음부터 끝까지 프로스로 나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정신과 의사는, 음. 제가 로버트 포터인데 트라우마에 의해서 이렇게 다른 인격이 생긴 걸 거다. 왜냐면 조현병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중인격이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어떤 자아가 심각한 충격을 받았을 때 보호 본능, 자기 보호 본능이 발동돼서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처럼 해갖고 자기 기억을 잃어버리는 이런 식으로 증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드라마 그러니까 옛날에- 필미에서 봤던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인격을 만들었는데 그 인격이 외계인이라고 주장하는 인격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신과 의사의 입장인데, 본인은 뭐라고 주장하느냐? 로버트 포터라고 하는 친구, 지구인 친구의 몸으로 프롯이라고 하는 나 케이펙스 외계인이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왜 왔대요? 그 왜 왔냐 물어봅니다. 의사가. 왜 왔냐? 굳이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서 왜 와? 아, 뭐 호기심? 뭐 이 정도. 대단한 연기.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연기를 계속 하시네. 욕심 있으실까봐. 아, 연기를 하면 안 되나요? 케빈 스페이시 아니요, 연기를 하시고 멋져요, 계세요. 멋져요. 외모는 네, 그럼 상반되지만. 연기를 좀 자제하겠습니다. 아, 네네네. 아니 계속 아, 해주세요. 예, 계속 하세요. 계속 하세요. 호기심? 이 정도 하면 되나요? 아, 네. 죄송합니다. 아니 아까가 좋았네. 케빈 스페이시가 빙의한 걸로. 다시, 예, 예. 그러면서 호기심 이외에 친구가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친구가 어떻게 불러서 네가 어떻게 왔느냐? 했더니 말할 수 없어요. 뭐 이런 식이에요. 여기서 또 소환술이 나오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온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장면은 별로 이렇게 밝혀주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아니 그 초광속 여행을 어떻게 하는 거냐? 빛 에너지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좀 우리한테도 좀 가르쳐다오. 빛 에너지 위험한 거예요. 함부로 가르쳐줄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뭐 아무나 그럼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뭐 굳이 코멘트 안 하겠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굉장히 헷갈리게 하는데 그게 저는 지금 연기를 그지같이 못해서 문제지. 아니 잘했어. 케빈 스페이시가 이런 똑같아요. 역할을 네. 너무 똑같아요. 잘했습니다. 네, 너무 잘. 너무 잘했어요, 정말. 더 잘하고 있어. 더 잘. 네, 제가 그래서 KPX를 보고 또 보고 있는데 그때마다 감탄하는 게, 야, 제프 브리지스가 더 잘해. 아, 이렇게 결론이 나면 안 되죠. 연기 케빈 공부하세요 스페이시 요새? 연기만 분석하셨네. 잘하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다양하게 될 수 있는 이런 영화를 저는 좋아하는 아니, 수작이죠, 제프 수작. 브리지스가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 영화에서 보면 케빈 스페이시를 약간 외계인 같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네, 그쵸. 제프 브리지스는 정말 그 학교 선생님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신과 의사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포용력이 있는 연기를 그 보여주죠. 대신에 케빈 스페이시는 확신에 차 있으면서 좀 얌생이 같이 얘기를 하는데 제프 브리지스는 권위 있게 얘기하지만 흔들립니다. 그 유저 서스펙트 아, 2예요. 유저 서스펙트 2. 네. 어. 그런데 이 왜 이런 인물들로 나왔는가? 이름이 케이펙스인데는 저는 제가 유추한 바로는 팩스가 라틴어로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로마나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 점령을 하면 이게 완전히 평화 상태가 오는 거죠.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전성기 혹은 평화기, 이래서 약간 뭐라 그러죠? 안정돼 있고 좀 평화적이고 치유하는 이런 이미지를 주는데, 그 원래 소설에서는 케이펙스에서 온 외계인이 나 말고 또 있다라고 프롯이 얘기합니다. 지구인 중에 유명한 사람 중에 케이펙스 출신들이 있다. 아, 소설에서. 존 레논, 간디. 뭐 그 이런 영화 인물들. 영화 맨인 블랙에서 제임스 외계인 기지 들어가면 막 마이클 잭슨 이런 사람들이 다 알고 보니까 외계인이었잖아요. 네네. 네. 그런 식으로 네. 케이펙스인들이 지구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인물들이 다 굉장히 평화적이고 화해와 조화를 중요시하는, 그러니까 팩스라는 말 자체가 팍스가 네. 평화, 조화 이런 뜻입니다. 어. 그냥 그런 데서 왔는데, 그럼 앞에 K는 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유출을 한 건데, 왜냐면 어디에도 설명이 없어서, K는 검은 고자리의 방향으로 가서 천광년 떨어져 있는 별이 KPX거든요. 검은고 우리나라 악기 검은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프인데 네. 우리나라 말로는 하프자리. 검은 고자리라고 네. 합니다. 하프자리인데, 근데 천광년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천이 K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KPX라고 붙인 게 아닌가. 청광년 제 주장입니다. 청광년 평화. 이름 그래서 이 KPX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네. 뭐 작가가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 감독의 제가 코멘터리 유추한- 같은 게 없었어요? KBS 제목이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는데 제가 못 찾았습니다, 코멘터리를. 그래서 제가 그냥 유추하기로는 천광년 떨어진 평화의 별에서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닌가. 네. 인정. 그런 생각했습니다. 대신에 이게 이름을 굉장히 기가 막히게 짓고 이야기만 보면 되게 그럴듯하잖아요. 표절 시비가 붙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이 소설이 나오기보다 한 9년 전에 86년에 아르헨티나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가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송이 걸렸어요.
그 영화의 제목이 이제 옴브레 미란도 알 수도 에스테 어? 이렇게 얘기하면 잠깐만요. 굉장히 잘난 척하는 건데 옴브레 옴브레 그- 뭐라고요? 미란다. 남동 쪽을 바라보고 있는 남자라는 뜻입니다. 오, 그것도 멋있다. 남동방을 향한 남자, 남동향 뭐라 하여튼 그런 영화인데 이게 뭐냐면 똑같아요. 정신과 의사가 외계인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남자를 치료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외계인은 아주 먼 별에서 왔는데 지구로 자기의 이미지가 투사됐을 뿐이지 내가 물질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그러니까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거의 내용이 물질이 비슷해요.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그거는? 소송이 재밌겠다. 걸렸는데 중간에 취소가 됐어요. 왜요? 취하가 됐습니다. 합의했네. 뭐 합의했는지 그럼 아까 모르겠는데 제작비가 그 그래서 합의금이 아. 아니라 합의금 700억 그렇게 유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해 권고 결정이 되는 네. 거예요. 그런데 법원에서. 웃긴 건 뭐냐면 어. 그렇게 화해를 하고 합의를 봤으면 더 이상 떠들지 말아야 되잖아요. 음. 그 뒤로 이 진브루어 작가는 계속 케이펙스를 책 쓰고 얘기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합의 본 게 맞는지 아니 합의가 샀을 합의를 수도 봐서 있지. 한 거지. 샀을 그럴 수도 그래서 있지. 가능성도 네. 있죠. 아마 지금 소송건 아르헨티나 작가가 어디 섬 사가지고 조용히 살고 있어요. 그죠, 그죠. 아. 그럴 수 있죠. 뭐 이렇게 뭐라죠? 저기 저 몰디브 가갖고 마티니 한 잔, 마티니 가서 몰디브 한 잔 뭐 이런 거. 아, 그럴 수 있는 있죠. 거죠. 이상한 아니 거 근데 하셨어야지. 사실 그 뭐 저기 정신과 의사가 뭐 망상 장애를 보이는 환자를 치료하는데 망상 장애의 내용이 나는 외계인이다. 그건 사실 되게 관우 장군이 들어왔다 뭐 네네네. 많습니다. 음. 심지어는 뭐 관우 장군이 들어왔다는 분이 우리나라에만 뭐 6만 명 계시다고 하는데. 그렇죠. 전국적으로 예수님 50분 계시고요. 네네네. 예. 그런 식으로 할 정도로 하나님이랑 이게 백분 계시고. 신빙성이 없는데, 그러니까 검증할 방법이 없는데 네. 이 사람은 왜 독특하게도 이렇게 주목을 받는가? 바로 이상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능력이요? 자외선을 본다든가. 아. 그다음에 지식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계인인 증거들이 있고요. 네. 정신병자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외선 제가 그 아까 전에 저번 에피소드 못 물어봤는데 자외선 본 걸 어떻게 표현해요 이 사람이? 시력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증명해줬어요. 이 사람 본다. 자외선 보고 있다고 눈을 보고 네. 시력 검사를 한 인간이 거예요. 못 보죠. 못 자외선. 봅니다. 못 그럼 보죠. 외계인 어떤 모형이죠? 어떤 색이 뭐지? 색이 없는 거죠. 이해가 안 되네. 가려놓고 아니 이해가 안 화장이 되는데. 달라서 시력 그게 무슨 검사를 해서 거기서는 걔가 이제 반응을 한다는 게 자외선을 눈에. 네네네. 보이는 것으로 그때 증거가 나왔죠. 예를 들어서 청력 실험할 때는 주파수를 점점 높입니다. 해서 어느 순간부터 안 들려요. 그러면 이제 나이가 드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이가 좀. 네, 그렇죠. 왜? 그래서 일부러 청소년들만 들을 수 있는 주파수로 울리는 전화기도 있어요. 그러면 30세 이상들은 못 듣습니다. 점점 청력 세포가 죽기 때문에. 그런 슬픈 전화기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차별인가? 차별인가 이거? 그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 인간은 볼 수가 없는 차원의 그 광선을 본다는 거는 아무튼 이 프롯이 그걸 보는 그러니까 신체 능력상으로도 네네네. 외계인이 의심될 수는 네.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다가 아무도 쉽게 드나들 수 없는 병원을 마음대로 사라졌다 마음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없어졌다가 어디 갔어 이러면 나무 위에 올라가고 며칠 있다가 갔다 경공을 왔어요. 해줘요, 어디 갔다 경공을. 왔어? 북극 지방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의사가 당황하는 거죠. 이런 신체 능력이 있고요. 일단 또 천문학 지식이 있습니다. 태양계 행성이 9개라고 누가 그래? 막 이러고. 근데 그 아까 연성계 막 계세요. 그 했던, 연성계 예, 그런 거. 이제 이해가 되시겠어요?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무시할 수 없는 증거가 있는데다가 또 스스로 굉장히 이상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구 나이로 337살이야. 막 이러고. 별그대네 사실. 네. 진짜로. 그리고 막 뭐 항상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요. 아 여기는 너무 밝아요. 왜냐면 우리 별 케이펙스는 태양이 2개지만 다 꺼져가기 때문에 언제나 해가 지는 정도, 일몰 정도의 빛만 있는데 하니까 의사도 슬쩍 동화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프롯이 이제 상담을 받을 때는 커튼을 쳐서 약간 주황빛만 돌게 이렇게 만들었다거나 예. 웃긴 건 이제 막 바나나를 막 껍질째 먹는다거나 음. 더 웃긴 거는 이제 강아지를 처음 봤을 때 개를 만났을 때 개의 말을 알아듣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막 네 발로 뛰어다니기도 하고 개말을 알아줘. 네 그래서 뭐 개가 왕왕 하니까 그걸 듣고 그 집 꼬마한테 야 너 신발 어디다 자꾸 숨기는데 그거 싫어하니까 하지 말래. 그러니까 그 여자애가 헐 이러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네. 그런데다가 제일 압권인 건 뭐냐면 이것도 케빈 스페이시의 이제 연기력인데 외계인어를 합니다. 자, 그거 왜 이렇게 영어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나? 외계인이라면서
그래서 영어는 하기 쉬운 말이에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너무 이상해서 지금 써왔는데 fakso nicht aek ut aek 이러면서 이런 말도 있어요. 이럽니다. 독일어 같은데요? 진짜 비슷하다. 네, 독일어와 아프리카 어디 언어와 뭐 이런 거 합친 것 같은 어떤 그러면서 이런 말도 있는데 영어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러니까. 영화 설명 되게 입체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준비하셨네요. 지금. 예, 근데 입체적으로. 동시에 또 정신병자로 보이는 증거들도 많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조현병, 망상장애, 해리성 기억상실, 운동성 실어증 이런 게 분명히 정신병자들이 보이는 행태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외계인이라면서 인간적인 감정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공감을 한다거나 그런데 뭐 이 말투를 할 때 뭐 미묘한 질문들은 피해갑니다. 그러니까 과학자가 질문을 해도 뭐 굳이 제가 코멘트할 건 아니네요 뭐 이러고 피해간다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트라우마를 겪었던 그 사건이 벌어진 날짜가 바로 자기가 지구에 온 날짜라고 얘기한다거나 그러니까 이 지금 정신병자들이 보이는 로버트가 트라우마 겪은 날이 그러니까 그게 정신병자가 트라우마에 의해서 새로운 인격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보인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이고 최면요법을 할 때 최면 치료를 할 때 계속 프로신 것처럼 얘기합니다. 외계인인 것처럼. 그러다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막 계속 물어보니까 얘가 막 이러면서 목을 조르는데 그 목을 조른 건 로버트가 졸랐지 프로시 조르지 않았거든요. 그 살인범을 죽인 그 목을 조르는 거. 근데 갑자기 자기가 일어나서 목을 조른다든가 막 울고 이거는 이 정신병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걸 근데 동시에 아까 보여줍니다. 그 에피소드 1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진정제가 안 먹었다며요. 네네 그렇죠. 그것도 참 그래서 의심을 이제 하는 난동을 거죠. 부리기 시작하면 막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야 될 정도로 힘이 세고 그런데 그 원래 로버트 포터라고 하는 원래 지구인 몸을 가졌던 사람은 도살장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도살장에서 소를 죽이는 100점. 네, 그러니까 힘이 엄청 셌던 그러니까 그런 것도 비슷하고 그런 여러 면들이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저는 정신병자가 그러니까 환자일 수 있다라는 증거 중에 그러니까 그 최면 상태에서 조르는 행동을 해서 정말 로버트의 기억이 바깥으로 나온 거 말고는 동의하지 않아요. 말투나 그런 약간 그런 것들이 다 진짜 그 외계인의 진정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진짜 오리지널 외계인에는 비교 대상이 있어야지. 그렇죠. 외계인 안 가능한 나옵니다. 건데, 특수효과 없어요. 네. 외계인 없어요. 예. 심지어 광속 여행을 할 때 네. 빛에너지를 이용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용하느냐? 우리 같은 뭐 버튼을 누르거나 무슨 시동을 걸거나 해야 되는데 그냥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은 진짜 도구도 황당했어요. 없고 총 하나 없고 무슨 뭐 하다못해 무슨 뭐 외계인 뭐 안테나 같은 것도 없어 그냥 서 있습니다. 만화에서 나올 법한 설정이죠. 드래곤볼에서 거의 나왔던. 마사루 네, 그 마사루상 같은 뿅 하고 캐릭터예요. 없어지는 그런. 근데 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강아지랑 그러니까 개를 만나자마자 개처럼 짖고 하는 행동이나 아니면 그렇게 뭐 가만히 서 있어 놓고선 나 갔다 왔어라고 말하는 것이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기게 희화화될 수도 있는 연기인데 케빈 스페이스가 그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웃기지 않아요. 진짜 개랑 개 짖는 것 같은 소리도 정말 뭐 이런 식으로 방정맞게 짖는 게 아니라 진짜 강아지랑 대화를 하면서 얘한테 이렇게 말을 전달해 주는 사람처럼 무슨 식이에요? 하여튼 되게 오늘 정말 많이 준비하셨네요 개인기를. 제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봐요. 정말 걔랑 대화하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저도 보면서 쟤는 진짜 왔나 보다. 왔다고 하는 거 이제 접신이 왔다. 아, 예, 저는 예, 접신 왔다. 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정신병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아, 저는 저기 KPX에서 외계인 빙의가 맞다라고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생각하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 7월 27일 그 사건이 있을 때 얘가 거기서 뛰어내리거든요. 근데 시체를 못 찾아요. 뛰어내리면서 얘가 이제 그 쑥 들어와서 그 신체로 사는 거죠, 외계인으로. 그런 다음에 얘가 나가고 난 다음에는 이제 죽지는 않았고 이렇게 완전히 몸이 이제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강아지 말을 어떻게 알아듣느냐? 외계인으로 지구인의 몸에 들어오는 것처럼 한 번은 외계인의 몸으로 강아지 몸에 들어갔던 거야. 그래서 그때 그렇구나. 말을 배웠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해석이. 그러니까 그렇구나. 트랜스포머 같은 거네요. 처음에 이제 트럭으로 들어갔다가 걔네들이 옮겨 다닌단 말이에요. 냉장고로 갔다가 자동차 갔다가 그런 그거잖아. 것처럼 그런 영화가 이 보통은 귀신 나오는 영화에나 있을 법한 설정인데 여기는 SF에 나온다는 거죠. 아, 그러면은 강아지 그렇겠지. 네, 그래서 이런 해석이 가능할 정도로 잠깐 강아지에 들어왔다가 언제나 논쟁이 굉장히 시끄러운 영화입니다. 그래서 외계인이냐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외계인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닌 것 같기도 한
이 동시에 이쪽 저쪽을 다 보여주는 기법을 이제 영어로는 verisimilitude라고 해서 뭐 그럴듯하다, 신빙성이 있다, 이게 빠져든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 verisimilitude 기법을 굉장히 잘 쓴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약간의 스포와 또 이야기가 의심되는 것들을 다뤄봤는데요. 다음 편에서 또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이 영화를 다룰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EX 두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직 SF 나빠쇼. 저는 추호도 의심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기존의 사상들을 뒤집어 엎고 진흙탕에 들어가 있는 느낌을 했나? 그러니까 완전히 깔보는 거고, 근데 제국주의 되게 싫어하시고 옳고 그른 건 누구나 알고 있다. 그 KPEX로 가고 싶어 해서 막 신청서를 쓰죠. 왜 초대하느냐? 누가 그러다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 가족이 정상적이에요? 아 거기는 가족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되게 성경의 예수 같은 느낌이에요. 네네. 빙의형 외계인인데다가 왜란 질문도 필요 없어요. 정신과 의사까지 고쳐줘. 부끄러워지는 거거든요, 사실. 네네. 내가 언제든 죽을 수 있구나.